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실전사주반 시즌 10 479강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를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5년생이니까 지금 대학생이죠. 아주 젊은 여성분이십니다. 25년이면은 2002 월드컵이 올렸던 해죠. 2003년도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살짝 상승했답니다. 그러니까 출생률이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다가 2002년에 그 열광과 감독의 도가니에 많은 커플들이 이 밤을 지새면서 2003년도에 아이가 많이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잠깐 다시 이제 쭉 인구 절벽으로 갔습니다. 올해 월드컵에서 좀 더 이겨줘서 16강에서 8강까지 가거나 4강까지 갔으면 추락하고 있던 인구가 살짝 이렇게 출생률이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2002년 월드컵생들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2년 월드컵생들이 벌써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다 큰 처녀죠. 이제 20대 초반에 23살. 게다가 이제 저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사주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우리 이 여대생의 미래를 함께 모델링 해보도록 하죠. 사주가 워낙 좋아서 함께 사주 공부하면서 함께 축하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함께 소개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재극인 활용법이에요. 재극인 활용법. 재극인의 재발견. 삼합과 방합을 함께 갖춘 사주. 이 사주 재극인도 있고 삼합, 방합이 함께 갖추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한번 볼까요? 자, 사주의 격국은 미중 정화가 올라와 있으니까 편인격이네요. 근데 보통은 사주의 격국, 즉 월지에 있는 성분이 천간으로 올라온 것을 그 사회의 염원이 표출된 사주라 그래요. 장점은 그 사회의 염원을 다루는 사주예요. 조국 통일 해방이 그 사회의 이슈나 그런 거라면 그 사회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월지에서 천간으로 투출된 게 없으면은 보통은 그 시대의 어떤 화두를 다루는 형태의 사주는 아니다. 그럼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안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래서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은 거지. 이러면 좋고 이러면 안 좋고 이런 사주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주는 일단 월지의 주성분인 이게 사오미 방합을 이루고 있는 사주인데 사오미 방합의 화국을 이루었으니까 지지가 불바다죠. 불바다는 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건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불바다예요. 여름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겨울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난 여름이 좋아. 난 겨울이 좋아. 아이고 여름이 좋은 건데 넌 겨울을 사는구나. 안 됐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되게 누구 내피셜이죠 그건?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주관적이. 제가 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다음 강의의 제목이 오늘 할 다음 강의의 제목이 이거 기륭은 가변적이고 주관적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다음 강의인데 제가 앞으로 강의하면서 좀 이 얘기를 좀 자주 하고 싶어요. 길흉은 좋고 나쁨은 가변적이고 주관적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인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고 나쁨은 다 다릅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돈 벌고 배부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죠. 장기적으로는 모르죠. 10년 후, 20년 후. 우리 아들이 특목고에 갔습니다. 와, 잘 되셨군요. 아들 입장에선 지옥불에 떨어진 거죠. 그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자, 어제 나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해가지고 피나는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 의사가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거. 매일 환자들을 만나고 멀쩡한 사람이 없어. 정신과 의사 자살률이 직업 분포 1위라 그러죠.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 1위를 했답니다.
정상인 사람보다 비정상인 사람을 하루 종일 만나서 그 정상적이지 않은 말을 하루 종일 듣고 있으려니까 내가 잘못된 건가? 저 사람이 잘못된 건가? 이런 요소인 거죠. 그거는요, 과거의 나는 좋았는데 미래의 나 또는 현재의 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좀 쇼킹한 책을 봤는데 책 제목이 악인전이라는 책이에요. 악인전이라는 책이 요즘에 새로 그 일종의 약간 유행하는 장르인데 자기계발서인데 전에 한번 제가 역행자라는 책을 한번 소개 잠깐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역행자라는 책을 쓴 사람의 친구가 쓴 책이고요. 둘이 같이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관계인데 제가 그 역행자라는 책을 한 번 반을 읽다가 책을 덮었는데 한 번을 읽고 이거 좀 이상하다 하고 좀 더 읽다가 아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이거 책 결이 좀 다르구나. 내가 알고 있는 자기계발서. 이거 좀 책이 이상하다. 딱 덮었는데 그 시리즈라고 보면 돼요. 역행자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역행자 책을 쓴 친구와 동업 사업을 했던 함께 했던 친구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에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책 제목이 악인전이에요. 재밌죠? 무슨 범죄 소설 같은 거죠. 근데 자기계발 서적입니다. 그 책의 주된 내용은 감사일기 때려치우고 분노일기를 써라입니다. 분노가 너를 성공하게 하리니, 분노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리니, 그냥 별것도 아닌 행복에 안주하면은 너는 바보가 되리니, 분노하라. 너를 분노케 한 것들에게. 그리고 승리하라. 뭐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역행자라는 책의 서두 부분을 보다가 되게 좀 쇼킹한 내용을 봤는데,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자기계발 서적도 유행을 하겠구나. 지금 막 베스트셀러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책 서두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보통은 자기계발 성공 서적, 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하는 사람들이 책을 쓸 때 보통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많이 쓰는데 그 책에는 부모에 대한 저주가 써 있습니다. 왜 저주가 써 있냐면 그 책을 쓴 저자가 특목고등학교를 가서 공부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특목고를 가서 공부를 잘했는데 특목고를 다닐 때 너무 힘들었대요. 그리고 점수 1점에 바들바들 떠는 부모 때문에 너무너무 싫었답니다. 처음에는 점수, 나도 남들에게 이기려고, 지기지 않으려고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보통 특목고에서 상위권이면은 뭐 100명 중에 한 2, 3등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 그렇죠? 보통은 100명 중에 5, 6등 안에 드는 사람이 특목고 가죠? 100명 중에 5등 안에 드는 사람이 특목고 가죠? 그러면 특목고에서 상위권이면 100명 중에 1, 2명이죠. 근데 그게 특목고 안에서는 5등, 10등 할 수도 있겠죠, 한 반에. 1점 가지고 막 승패가 갈라지죠. 근데 그 학교를 너무 힘들게 다녔고 점수 때문에 나를 계속 달달 볶은 부모가 너무 미웠고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부모의 속박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분노를 나의 성공으로 삼아라.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바로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기 혼자 독립을 했고 나중에 복수를 부모한테 벤츠 사주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근데 그 책은 분노를 에너지로 삼으라 라고 하는 좀 특이한 책인데 이 감사를 에너지로 삼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다 되겠습니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안 되는 사람은 분노를 에너지로 삼으라 라는 그런 책이죠. 그 책 서두에 그 부모님에 대한 분노를 책에 써놓은 그 책 부모님이 볼 텐데 참으로 그 책 부모님이 야 이거 우리 아들이 쓴 책이야 딱 봤는데 부모가 너무 미웠다 부모가 뭐 열받았다 부모가 날 너무 화나게 했다 부모를 죽이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쇼킹해요. 특목고 들어간 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륭으로 아들이 특목고에 합격할 운이네요. 와 좋은 운이다. 근데 나중에 10년 후에 아들이 막 날 저주하고 있어. 이건 좋은 일일까요? 10년 전에는 좋았는데 10년 후에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해가지고 억지로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게 어머니한테 좋은 일이었지 뭐 아들한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잘 되게 해줘서 그때 나를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점수 1점 가지고 나를 달달 볶아서 난 너무 밉고 싫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주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부모를 저주할 수도 있고,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부모한테 감사할 수도 있고,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과거의 나에게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과거의 나를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좋고 나쁜 거는요, 그 사람의 의식 성장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의식 성장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인식의 눈이 달라져요. 좋고 나쁜 게 모두 다릅니다. 결혼을 해서 강남 사모님으로 사는 게 좋을 수도 있고, 한 10년은 좋았는데 20년 후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해서 강남 사모님은커녕 20년 동안 슈퍼맘으로 아이 키우고 내 직장 다니면서 죽어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후회될 수도 있고, 그게 좋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과연 그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어떤 사람은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과거에 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미래에 나는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평상시 기분 좋을 때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술 한잔 먹고 센치해지면 그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내 의식지수가 어느 수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명백하게 좋은 거, 명백하게 나쁜 거를 가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단순한 사람들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나와 10년 후에 나는 그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의식은 10년 전에 나와 10년 후에 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의식이 퇴보할 수도 있고 의식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의식이 퇴보하면은 과거에는 좋았다고 생각되던 게 나중에 나이 먹어서 미쳤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 내가 바보야, 후회할 수도 있고, 또는 의식이 성장을 하면은 과거에 후회했던 게 미래에 그때 그러길 그래도 참말 다행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사주에서 명백하게 좋은 거 나쁜 거를 가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정화가 들어오면 좋고 무토가 들어오면 나빠요. 이 사람은 진토가 들어오면 좋고 술토가 들어오면 죽었어요. 그럴 수 있을까? 아마 어떤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나쁠 수도 있겠죠. 그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길과 흉은 다 뭔가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인간성 형성에는 유리하지만 세속적 쾌락이나 세속적 즐거움에는 불리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단기적 쾌락에는 매우 유리하지만 세속적 성장에는 장기적으로는 매우 불리할 수도 있고, 지금 마약 중독에 걸려가지고 필로폰을 찾는 사람한테는 지금 눈앞에 있는 필로폰이 그 누구의 목숨보다도 내 미래보다도 중요하니까, 아 오늘 드디어 필로폰을 구했다, 아 행복하다, 나는 좋은 운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음 날 또 필로폰을 구했다, 아 좋다. 근데 그 다음 날 필로폰을 못 구했다, 아 죽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것일까 라고 하는데, 10년쯤 후에 만약에 내가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은, 아 그때 나한테 마약 준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때의 행복은 나를 죽이는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좋고 나쁘고가 전부 다 달라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엄청 잘 나가다가 대학교에서 재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 막 반에서 상위권을 달리다가 대학교에서 내 친구들이 스카이를 갔는데 내가 거길 못 갔어. 거기서 엄청난 상실감과 압박감이 옵니다. 그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단기적으론 나쁜 일이고 장기적으론 필요한 일이고, 특히 장기적으론 그것이 좋은 경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자, 결혼을 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와 사내만에 하다가 그만 이별을 했다. 단기적으로는 나쁜 일이죠. 막 타로를 보러 가서 그 남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사주를 보러 가지고 그 남자가 저를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는 명리가를 찾아서 막 10군데 20군데를 다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10년 후에 생각해보면 아유 그때 헤어지길 잘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아 내가 왜 그때 그놈하고 결혼을 했어, 지금 내 팔자가 이 모양일까,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단기적인 거랑 장기적인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사주 볼 때 이게 명백하게 기륭을 나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생각을 폭을 높이면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 10년 전에 사업하다가 폭삭 망했어요. 한 월 연매출 100억 정도 되는 그래도 뭐 그냥 조그만 회사에 CEO를 했고 벤츠 타고 다녔고 꽤 잘 나갔는데 망했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텔레비전도 나왔는데 아예 그 월매출 100억 문제가 아니라 뭐 거의 뭐 수십억 빚을 졌습니다. 사업 망하고 부도 났고 완전히 망했고, 저는 지금도 호신쌤 부자 아니에요 그러는데요. 저는 지금도 제가 버는 돈의 90%를 빚 갚는 데 씁니다. 제가 버는 돈의 90%는 빚 갚는 데 써요. 저는
제가 버는 돈에서 공 2개 빼고 제 겁니다. 사업이 망할 당시에는 저는 너무 힘들다, 괴롭다, 죽고 싶다, 내가 이렇게 재수가 없을 줄이야, 하늘이 날 버렸구나 뭐 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필요한 일이었다. 좀 더 일찍 망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었을까? 어차피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거를 살리려고 어떻게든 빚을 끌어다가 어떻게든 사업을 유지를 했을까? 그냥 빨리 깨끗하게 그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2년만 빨리 끝냈어도 내가 이렇게 빚 갚느라 평생 일하진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죠. 빨리 망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 질질 끌어서 망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잘 망했다. 잘 망했구나.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사업하는 게 좋아? 지금 인생 탐구하고 명리 공부하는 게 좋아? 전 지금이 한 100배, 1000배 행복해요. 주머니에 몇 억 있는 게 좋아? 지금 주머니에 뭐 달랑 50만 원 있는 게 좋아? 전 지금이 행복해요. 전 지금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외형적 부자가 중요하냐, 마음의 부자가 중요하냐인데 그래요. 외형적 부자도 경험해 봐야 나중에 마음의 부자도 될 수 있는데 사실 전 진정한 행복은 마음 부자. 주머니에 500만 원 있는데도 행복한 사람과 지금 재산이 한 50억 있는데도 세금 많이 내야 돼. 어떡하면 좋아? 자녀가 일을 안 해. 어떡하면 좋아? 돈이 많아서 고생인 사람보다 저는 훨씬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좀 사족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고 나쁨을 참 가리기 어렵구나. 그거는 결국 그날그날에 단기적으로 좋았는데 장기적으로 나쁠 수 있고 내 입장에선 좋았는데 타인 입장에선 나빴을 수 있고 그런 입장들이니까. 자, 오늘 479강 제극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극인을 제가 강의를 많이 했어요. 아마 제가 가장 좀 비중 있게 강의를 많이 한 게 비견겁제, 비겁다자 사주들하고 다음에 일명 제극인 사주들을 제가 그 다음으로 아마 많이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현대 명리학에서 되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요. 대체로 제극인이 있으면 안 좋다라는 공부를 많이 배우는데 이 기초 단계에서 많이 배우죠. 근데 요즘 IT로 성공한 사람들 다 제극인이야.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 제극인이야.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 다 제극인이야. 이거 잠자는데도 돈이 벌리는 사람들 그거 이제 부자 되는 강의 가면은 늘 나오는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돈을 벌리게 하십시오. 이거 상투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 다 제극인이에요. 그거 다 제극인. 그럼 식신생재가 뭔지 식신생재? 일하는 만큼 돈 버는 거예요. 식신생재 일하는 만큼. 잠잘 때 돈 안 들어와요. 일한 만큼 정직하게 버는 게 식신생재나 상관생재야. 일 안 하면 돈 안 들어와. 제극인은 머리 써서 돈 버는 사람이야. 잠자고 있을 때도 돈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뭐 저작권, 로열티, 뭐 투자, 계약, 컨텐츠 사업, 뭐 컴퓨터에 자동으로 걸어놨더니 막 알아서 책이 팔려서 돈을 벌어. 뭐 이런 형태들. 그 악인전이라는 책을 쓴 사람도 나처럼 너희들도 부자 돼. 나는 전자책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 역행자라는 책도 그렇고 악인전이라는 책도 그렇고 그 책 보면서 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그 일본의 다단계 사기범이 한 말과 너무 똑같아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그 얘기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계발서적도 자기에게 맞는 거를 좀 골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있어요. 나중에 한번 소개할게요. 그 일본의 다단계 금융 사기범 사람들 우르르 불러가지고 너희들도 부자 될 수 있어. 너희들의 분노를 너가 부자가 되면 다 복수하는 거야. 너희들이 부자가 되면 돼. 일단 돈을 벌려면 먼저 돈을 써야 돼. 뭐 돈이 없다고 너희들이 만만 있으면 어디서 좀 구해올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막 부모님 돈 훔쳐오고 막 자식 팔고 막 어디서 병원비 아버지 병원비 빼오고 수많은 가정 파탄 나고 그래서 돈을 빼왔는데 그 돈을 빼와서 그 사람한테 부자 되는 솔루션을 1000만 원 단위의 책과 솔루션 교재를 사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솔루션을 다른 사람한테 2000만 원에 팔어. 그리고 2000만 원에 팔면 그 사람은 너한테 500만 원 떼줄게. 그러면 내 솔루션을 사간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버니까 그 솔루션을 다른 사람한테 또 2000만 원에 팔어. 그럼 500만 원 떼줄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우당탕탕탕탕 다 무너졌죠.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나처럼. 그게 뭐죠? 2000만 원에 팔면 돼요. 그럼 500만 원 떼줄게. 요거 아주 인간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다단계 사기죠. 좀 그 얘기가 좀 많이 들었어요. 자,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뭐 감사일기가 뭐 모든 사람한테 효과가 있겠어요. 사실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둘 중 하나예요. 완전히 부자가 됐다는 마음이 보통 분노의 힘에서 올 수 있고요. 감사의 힘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의 힘에서 오는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안정성과 지속성이 뛰어나고요. 분노의 힘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혼연일체 내 무의식에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분노의 힘, 단점은 언제 엎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 할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다 내 무의식이 만들어냅니다. 사실 다 무의식이 360도 3D 영상기로 이렇게 4D로 이 환경을 만들어내요. 내 마음속에서. 내 무의식이 근데 단순한 애가 아닙니다. 인터넷 세상이 단순한 세상이 유튜브에 수많은 온갖 상취되는 정보들이 있는 것처럼 내 무의식도 5만 가지 모순적 정보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무의식과 나를 망하게 하려는 무의식, 구경하려는 무의식, 비웃는 무의식, 조롱하는 무의식, 칭찬하는 무의식 다 섞여 있습니다. 내 안에 잡탕밥처럼. 어느 한 개의 기운이 끌고 가면은 보통 인생이 그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 무의식이 분노로 똘똘 뭉치면 내가 반드시 부자가 돼서 복수할 거야.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여튼 분노로 가든 감사로 가든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상당수가 나를 부자로 가겠다라고 추진력을 얻게 되면 내 주변에 내가 부자 될 일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바람 피다 걸리는 거 그 운이 없어서 걸리는 게 아니고요. 바람 피다 걸리는 거 그거 내부자 소행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바람을 피게 만든 것도 내 무의식이고요. 바람 피다 걸리게 한 것도 내 무의식입니다. 근데 왜 바람 피게 하는 무의식과 바람 피면 너를 혼내겠다라는 무의식이 충돌했을까요? 그게 내 내면에서도 모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바람 펴서 안 걸리려면은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혼연일체로 바람 피는 걸 밀어줘야 되고 그 중에 토 달고 시비 걸고 누구한테 정보 흘리고 그런 애들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80%가 그래 이 여자를 만나야 돼, 이 남자를 만나야 돼 했는데 만약에 20%의 무의식이 난 그거 인정할 수 없어. 난 양심 선언할 거야. 이거 내 남편한테 다 일러버릴 거야. 나 이거 뉴스에 다 나와버리게 할 거야. 라고 한 20% 정도의 무의식이 태클을 걸어가지고 그거를 다 공개방개 해버리면은 이게 내부자 소행이라는 거죠. 일명 내부자 소행입니다. 이래서 이게 내 안에서 화합이 돼야 돼요. 아, 이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고 이것도 필요한 경험이고 이것도 필요한 체험이야. 동의를 해서 가줘야 됩니다. 부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하는 의식과 웃기지 마, 널 망하게 만들 거야 라는 의식이 상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사면 주식 산 날 이틀 오르다가 다음 날부터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주식을 사라고 하는 무의식이 나를 도와줬다가 안 돼, 얘 부자 되면 또 성격 베린다고 해가지고는 또 다음 날 나를 꼬꾸라지게 만들어주는 무의식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주식이 오를 시점에 주식을 확 팔아버리게 하고 주식이 내릴 시점에서 주식을 확 사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이런 요소죠. 그러니까 결국 그 분노의 힘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감사의 힘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어중간하면 부자가 안 돼요, 잘. 어중간하면. 아무튼 제극인 활용법. 우리 20대 대학생인데 이사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사주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모년, 정미월, 기묘일, 기사시. 이모년, 정미월, 기묘일, 기사시. 우리 특징을 한번 볼까요? 사회군과 일지가 삼합을 하고 있네요. 보통 삼합은 실력으로 뭉친다. 이 방합은 끼리끼리 혈연지연 학연으로 뭉친다. 근데 이 사주는 특이하게도 사, 오, 미 방합과 해, 묘, 미에서 해자 빠진 묘미합이 있으니까 삼합과 방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가 절충돼 있죠. 뭐? 실력으로 뭉쳤다, 삼합과 끼리끼리 혈연지연 학연으로 뭉쳤다, 방합. 이게 삼합 플러스 방합이 결합되면 어마어마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또 그 안에서 또 끼리끼리 마음에 맞는 팀원들끼리 모여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최고의 뮤지션들이 모여 있는 음악 스튜디오와 최고의 영화사와 최고의 투자사가 함께 모여가지고 최고의 영화 음악 장르 뮤지컬 영화를 찍겠다. 그러면 최고의 영화사가 드림팀을 꾸렸고 최고의 음악 뮤지션들이 드림팀을 꾸몄고 또 이거에 또 메이저 영화 또 투자자가 붙어가지고 돈을 그냥 풍성하게 대주고 그럼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뭐 대형 뮤지컬 영화 뭐 이렇게 만들면은 와 삼합 플러스 방합이 모여 있는 상태죠. 대단하죠. 원래 삼합의 단점이 단결력이 흐리멍텅하다는 거고 이 방합의 단점이 약간 실력이 의심스럽다. 끼리끼리 모였기 때문에 라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절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사주에서 한 200개 정도에 하나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삼합 플러스 방합이 반듯하게 만들어지는 사주 한 200개 중에 하나 있습니다. 보다 보면은. 이 사주가 그 사주죠? 사, 오, 미, 방합, 인성방합.
인성방합이면 뭐예요?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똥돌 뭉쳤다. 생각과 사상을 공유하는 정